자, 이수베타시스예요. 그러면 이수베타시스의 5분 봉의 기준에 지금 거래가 500만 주면 적진 않아요. 500만 주면. 그리고 10시까지 기준의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량이라면은 뭐 17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거래 좀 많이 나와줘야 된다. 많이 나와주라라고 했을 때 그래도 10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 650만 주. 그러니까 대략 오늘 기준에 한 2천만 주. 근데 지금 거래는 무지하게 터져 있는 거래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의 거래가 1,700만 주씩이었고 윤정두가 내일장 공략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세요. 라고 설정해드렸던 거래 부분이 많이 잡아드릴 때가 2천만 주까지 잡아드렸어요. 고점을 넘기려면 지금의 거래 대금도 충분하지만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야 43,300원에 대한 돌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기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그거잖아요. 같이 이제 매매하시고 따라 움직이시고 쫓아오시는 기준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윤정두 얘기가 100%의 답은 아닙니다만 그 기준에서 방향성의 기준 그다음에 매매 기준점은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개장 초에 갭상승 나온 시점에서는 프로그램이 매도를 냈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갭상승 나온 시점에서는 프로그램 매도를 냈고 그리고 고점 찍을 때 그러니까 9시 20분 캔들 네 번째 캔들에서의 기준에 고점을 찍을 때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21만 주였어요. 그럼 뭐 프로그램이 뭔데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시스템 매매, 프로그램 뭐 어떤 알고리즘을 넣어서 수천 가지 이상이 있죠. 시중에 돌고 있는 이거 쓰면은 뭐 매매가 더 좋아집니다. 뭐 수익이 뭐 잘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그거는 이제 시스템 매매로 보시면 되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고 매매 기준을 잡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이제 만기일 같은 경우에도 대량 매매 기준 또 평일에도 대량 매매 기준도 프로그램에서 신고를 해야 돼요. 대량 매매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의 기준,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극대용주는 프로그램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KB금융,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은 자체 수급이 세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극대용주 이외에 뭐 하다못해 한미반도체 이런 쪽도 프로그램의 영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그 매매 방식이 선진 매매 방식이 확장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이 좀 제재를 하는 부분은 고빈도 거래를 해가지고 계속 매수 이런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계적인 매매가 있어요. 그런 것도 프로그램 신고를 해놓고 시스템적으로 알고리즘 넣어놓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매매와 이제 프로그램 매매 차이는 프로그램 쪽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사용을 한다. 그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자별로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잖아요. 120만 주, 뭐 110만 주 이렇게. 저 부분이 프로그램 쪽의 매수 매도와 거의 똑같다. 순매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로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3월 4일 날 110만 주,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6,3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거의 2%입니다. 그 물량 그대로. 그게 대부분 다 외국인이. 그다음 기관들 쪽은 프로그램 사용이 제한적이에요. 대부분이 외국인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일반적인 종목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서 이제 프로그램 쪽은 외국계 기준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하고 언급을 하고 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프로그램 대비 국내 기관의 누적 수급이 더 커요. 최근에 흐름에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영향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를 해도 주가가 덜 밀리고 또 프로그램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인 날들이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기준 그거부터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프로그램 운운하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수급 범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분봉 차트로 놓고 들어와서 설정을 해드리면은 오늘 5분봉 기준에서 거래가 100만 주씩 실렸단 말이에요. 100만 주 이상씩.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동시효과 거래량 이후에 터진 거래량 9시 20분 거래량 그게 이제 100만 주 좀 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최소 70만 주는 터져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벌써 9시 48분인데 10시 기준점까지면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한 600만 주까지 실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10시까지 전체 거래량의 30% 정도가 10시까지 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600만 주면은 2천만 주까지도 최대 실릴 수 있다. 여기서 주가가 눌리고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혹은 여기서 맴돌면 거래량은 2천만 주까지 안 나오겠죠. 응? 10시까지 600만 주의 기준에 수식적으로는 이제 뭐 2천만 주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고점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 근데 여기서 맴돌아 버리면 이제 예를 든다면 1,000만 주 조금 넘기거나 그 정도 수준. 그러면 이제 1,700만 주 넘기면서 변동률이 나오던 시점 대비해서는 변동률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오전장의 기준은 70만 주가 터지고 움직여줘야 고점을 넘길 수 있다. 신고가 부분 43,300원. 그리고 오늘의 고점 42,250원을 넘기려고 해도 최소 50만 주씩은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는 사이에 42,000원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오고 막 뚫고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내동매매해서 이거 어떻게 더 갈 것 같은데 뚫릴 것 같은데 매수 이러면 그게 내동매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설명하면서 저도 지금 뭐 여기저기 다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한미도 보고 HLB 당연히 보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변동률이 어떻게 나오나도 보고 또 다른 쪽도 보고 정신없어요 저도. 근데 이제 오늘의 기준에 가장 거래가 높은 종목 또 우리 쪽에서의 기준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요 두 개를 먼저 위주로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10만 주 넘겼잖아요 프로그램 매수가. 근데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는 42,000원을 넘기는 과정에 프로그램이 다시 11만 주 들어왔던 게 어떻게 했어요? 손바뀜이든 차익 실현이든 지금 26,000주로 내려와 있단 말이야. 응? 그럼 요거를 흐름을 보면 돼요. 얘들도 단타를 쳐요. 지금 들어오는 쪽이 누적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 보면은 누적적인 매수 부분이 최근 거래일에 꽤 있잖아요. 2월 28일부터로 따지면은 그때 기준에서만 따지면 250만 주, 300만 주 정도. 그럼 거의 5% 가까이 되는데 얘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2월 28일까지부터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다는 게 어제까지 기준에 전체가 아주 고른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했는데 뭐 사실상 외국인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한 군데서 산 건지 여러 군데 분산한 건지. 왜냐하면 뭐 JP모건에서 샀다 그래도 JP모건 창구를 통한 여러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뭐 고르게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한쪽에서 집중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슈 범위가 어찌됐건 뭐 PCB 쪽에도 AA 관련해서 고사양 PCB가 필요하다. 그 뭐 작년 여름에서부터 나왔던 얘기고 우리가 작년에 6월 달에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은 그때 기준점하고도 똑같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300만 주 정도 어제까지 개인들이 뺏겼는데 거의 5%에 달해요. 적진 않아요. 그 정도 상태에서 고르게 매수를 했다는 거 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고른 매수가 있다. 요게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그래요. 레이트 머티리얼즈도 거래 대금은 없는데 고르게 매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시가총액도 다소 제한적이고 뭐 1조는 넘기지만 다소 제한적이고 또 거래 대금이 특히 제한적이긴 하더라도 고른 수급 때문에
간헐적인 매수 기준을 좀 잡아드린 거였거든요. 어찌됐건 뭐 결론적으로 이수베타시스는 이렇게 고르게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조금 웬만한 종목보다는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수급이 다 단타를 치러 들어온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기타 법인 쪽 같은 경우는 일반 법인이거든요. 일반. 그러니까 우리 뭐 윤정두 회사라든가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뭐 회사라든가 또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위탁 신탁을 주지 않고 우리 계좌에서 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계좌에서 매매해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프로그램만 강조를 했지만은 외국계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쓰는데 기관 쪽은 자체 수급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창구 동량에서 자체 수급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 좀 집중해서 많이 사는 쪽은 있는지.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사면 다른 쪽이 호응을 안 하거나 이미 갖고 있던 물량을 팔 수 있거든. 하여 복잡하죠. 나중에 장 끝나면은 다시 뭐 녹화 방송 보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은 수급범위나 이런 부분이 이수베타시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어찌됐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아니라 중기 추세를 놓고 보시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종목이 되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저도 장중이라 지금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장중이라 정신이 없어갖고 좀 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 횡설수설해야 된다 그러나? 근데 이제 중요한 액기스 부분 설정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놓고 보세요. 주봉 기준의 거래가 앞전의 거래 수준만큼 다 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중기 추세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봐도 무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슈는 불거져 있고 수급은 터져 있고 새롭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때 그 수급보다도 월등히 들어 올려져 있고 그럼 단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위로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야 얘는 위로 간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우리가 방송 화면에서 이미 47,000원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내동매매 주세요 찌리를 하셨는데 안 된다고 내동매매는. 얘는 예를 들어서 실패가 일부 되더라도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실패가 일부 되더라도 불편함이 제한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누적 수급도 확인이 돼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예, 예. 아, 야 탁스넷 TV를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 녀석아 검색을 하고 전화해. 윤정단한테 전화했지? 검색하고 전화해. 박수영계 TV라고 전화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주. 진짜. 심각한 건데 진짜. 금융당국이 저거 잡으려고 지금 이번에 법안 통과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죠 얘네들이 지금 전화 오는 게 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VVIP 방 채팅방에 올려드렸어요. 방송 그 원고 화면을. 그렇게 해서 월봉 주봉 그것에 대한 목표 주가 4만 우리가 그 4만 3,300원 1차적으로 잡아놨고 그리고 4만 7천 원이 목표고 그리고 이제 3만 9천 원대는 이미 다 뚫은 거고 그죠? 그렇게 돼서 앞부분에서도 이제 수급범위 다 잡아드렸고 평균 단가가 높아져 있을 거예요. 조금 더 3만 6천 원대가 아니라 조금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이수페타시스 원고 문자 조금 더 넣어서 원고 좀 보강해 주시고 어제 새벽에 올려놓은 원고도 좀 보강해 달라 그랬지 문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수익률 팝업 그리고 마케팅 부분도 같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전체 추이나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기준을 잡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 요게 이제 그 메타방 운영 정책이나 VVIP 방의 매매 전략의 정책하고 교육용으로 중요하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설정을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뭐 중기 추세까지도 말씀드린 거예요. 누적 수급이나 이런 걸. 그리고 좀 더 차분한 내용은 야간 방송 나중에 진행해 드릴 때 그 방송들 참조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 친구가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단순합니다. 두 가지 고점을 넘기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고점이라는 것은 두 군데 고점이 있습니다. 고점도 하나는 오늘 그 장중 기준의 고점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장중 기준의 고점의 기준에 5분봉의 기준에서 5분봉이든 뭐 10분봉이든 1분봉이든 다 똑같습니다. 5분봉의 기준에서는 5분봉의 종가의 기준이 얼마냐? 그게 42,000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고점이 얼마냐면 42,550원입니다. 저 라인을 뚫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돼도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거래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거래가 터져야 된다. 거래가 터지지 않고 뭐 고점을 조금씩 넘긴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데 조금씩 올라가서 고점을 넘긴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4만 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가 없이 41,000원, 41,500원까지는 찔끔찔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적은 물량에도 훅 하고 밀릴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거래가 얼마? 아까 줄 그어드린 것처럼 최소 50만 주 그리고 70만 주가 실려야 돼요. 오후장 늦게는 중기 추세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오후장 늦게는 뭐 변동성이 여기서 갑자기 막 들어와서 확장되겠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일주 월봉으로 보시면 되는데 장중 기준에서는 이제 5분봉으로 놓고 보실 때 무조건적으로 거래는 50만 주, 70만 주 터져줘야만 그래야만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되겠구나. 앞전 고점 넘기려면 사실은 70만 주, 5분 만에. 그걸 또 1분봉으로도 볼 수 있어요. 1분봉의 기준에서도 그 기준점, 거래량의 기준점, 눈에 보이는 대로 1분봉의 기준에서도 최소 30만 주 터져야 되는데 30만 주가 지금 당장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70%, 그러니까 20만 주가 터져야 42,000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거래는 월등히 터져 있기 때문에 30만 주까지 무조건 넘겨라 그렇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 두 번째 기준은 무조건적으로 관여도가 프로그램의 관여도가 월등히 높았죠. 지금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쪽에 110만 주, 30만 주, 14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오늘 창구 추정치 26만 주 매도로 돼 있는데 저거는 마감 때 보면은 거의 맞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50만 주 그리고 매수가 안 나오죠. 누락된 거예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100만 주, 매수가 100만 주 이렇게 돼 있는데 매수 부분 기간 2만 4천 주로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외국인의 기간으로 잡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 위주라 그랬잖아. 잡혀야 되는데 100만 주가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만 50만 주로 막 잡혀 있는 거야. 그 순매수가 또 매도 50만 주에 매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뀌었네. 50만 주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처럼.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50만 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그램 매수는 어디 갔냐 이거 100만 주는. 그러니까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한국경제TV 상품도 보면은 장중 외국인 기간 실시간 따라잡기 막 그거 상품 팔아먹잖아요. 그거는 심하게 표현해서 사기죠. 우리나라의 그 전산본부에서 코스콤에서 싸줄 수 있는 데이터가 하루에 5번 정도를 싸주는데 프로그램 매수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 기간 수급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이 하루에 5번, 6번 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건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그 저기를 드릴게요. 그 낱장 파일로 일단 올려드릴게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한 정의 그 설명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수도 이게 완전히 이제 교육용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외국 기간 매수 매도 부분을 코스콤 한국전산본부 예전에 코스콤에서 싸주는 게 9시 10분, 9시 40분, 10시, 11시 뭐 이런 식으로 싸주고 그게 각 증권사에 도달이 되면은 정리해서 올리는데도 또 한 5분, 10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저 추정치가 나오는 거고 저 추정치를 바탕으로 시스템 매매들 또 뭐 알고리즘 매매들 설정을 하고 또 뭐 한국경제TV 와우넷 같은 데서
뭐 상품 개발했어요. 이거 보시면 외국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지. 네? 자, HLB가 79,300원이에요. 저점 대비 1.5% 돌렸죠. 매수 기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횡설수설하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장중이기 때문에 옆에 종목도 같이 보면서 기준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설명도 어렵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가 무슨 뭐 오락가락 했다가 79,400원 500원 뭐 거래량 없이 돌리는 겁니다. 막판에 얘도 차트 보여드리면서 의미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거래량이 없이 HLB는 반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물량을 축소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 중기 추세론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단타 치는 게 아니라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에 단타면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단타를 쳐요? 그러니까 중기도 아니죠. 이제 이슈가 이제 불거질 위치니까 아래든 위든 이제 보는 위치가 되는데 어찌됐건 문자 보내놓고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교육 마저 하고 이수베타시스 결국은 프로그램 마이너스 48,000주 조금 전에 10만 주 매수해서 48,000주면은 11만 주 매수해서 16만 주가 고점 대비 매도가 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번 고점 42,000원에서도 또 눌린 거예요. 크게 밀리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개인들의 흥분? 응? 야 대박이다. IT 무조건 사야 되는구나. 여기저기서 매수에 무지하게 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 잡자 이거야. 그 매수 사인의 기준이 일주 월봉이냐, 일봉, 또 주봉, 수급까지 다 놓고 보면서 몇 퍼센트를 샀는지, 매수 평균 단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다 보면서의 기준인지, 아니면 그냥 분봉 보면서 단타 치러 들어가면서 야 지금은 많이 눌려서 지금 사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그게 이제 실패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 능력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 쪽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잘라서 잡아놓을게요. 나중에 이제 뭐 교육 기준을 예로 좀 이제 잡아서 활용을 할 건데 순매수 기준에 순매수 기준의 창구 동향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오늘 어찌됐건 51만 주 매도, 기간은 23,000주 매수로 돼 있어요. 근데 기간도 이제 어차피 추정치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뭐 3%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은 누군가는 매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시가총액 2조 5천억이고 아무리 개인들이 내동매매를 한다 해도 개인들이 들어 올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없어요. 프로그램은 막 위로 쏘잖아요. 막 만주, 5만주, 막 10만주, 이수베타 같은 경우 20만주 이런 식으로 막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매수를.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또 위에서도 막 5만주, 10만주씩 막 밑으로 때려버리니까 잘 올라가다가 훅 하고 깨져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 메이저들의 방향성인데 누군가는 이제 사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을 저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기관 쪽이 최근 들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일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외국인은 왜 파냐? 외국인은 왜 파냐가 아니라 명확하게 보시면 매도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무조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은. 근데 지금 보시면 투자자별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기준에 순매수가 아니에요. 매도 기준에 외국인이 51만 주 매도고 기간이 1000주 매도로 나와 있어요. 아니 기간이 지금까지 딱 1000주만 매매했겠어요? 이수베타시스를 평상시 최근에 몇십만 주씩 거래하던 종목인데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에 대해서 누락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라 매도라고 그랬습니다. 매도의 기준에서의 흐름에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외국인이든 기관 둘 중에 한 군데는 100만 주, 110만 주의 매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저게 지금 10시 10분이니까 갑자기 저 매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 100만 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 9시 40분 추정치 부분,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코스콤에서는 그것을 쏴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냥 쏴줄 뿐이지 정확하게 쏴줘야 된다는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매도 부분이 일부 절반 정도 누락이 돼 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저 매도 50만 주 기준에서 더 심각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매수는 아예 누락이 돼 버렸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프로그램은 그럼 무조건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그거는 그냥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금융 당국에. 윤정도 마음도 아니고 무조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기준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매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매수가 누락돼 버렸죠. 매수가 누락돼 있잖아요. 외국인들 매수가 단 한 주도 없겠어요 지금. 근데 저거를 돈 내고 한국경제TV든 다른 쪽에서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듣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돈 내고 듣고 있는 거야. 저 누락이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거를. 아니 한국전산본부에서 쏴주지를 않는데 코스콤에서 쏴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무슨 용거리 통뼈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거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배우는 것도 앞으로 주식 뭐 50년 100년 하실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아셔도 우리나라에 방송 나오는 전문가 그 어느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는 애들이 없더라고. 아는 분들이 없어.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지? 진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그 누구죠? 김준영인가 박준영인가? 교육의 1인자 해가지고 나오는 그 꼬맹이 있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기타 법인이 매수하는 거라 그래. 기타 법인은 기관 투자자로 포함이 안 돼요. 근데 기타 법인 설명하면서 갑자기 보험이 또 기타 법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 애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데 교육 한 번 할 때 500명씩 모이는데. 교육 한 번 할 때 500명씩. 연간 한 30억씩 매출 찍어버려요. 교육으로만. 근데 교육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한국경제TV 와우넷에는 아예 없고. 시청자분들도 모르시니까 이게 교육이구나 제대로 된 거. 그러면서 우리 그 매매 따라하기가 아니라 우리 DB증권 쪽에 검색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검색 수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교육해 주겠다 그거예요. 프로그램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줄까 본인이. 예? 결론은 지금 이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급 범위가 실시간으로 맹신할 수 있는 수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우리가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장중에 메이저들의 수급을 추정하기가 매우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의 기준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뭐 엄청난 변동 탄력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LIG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뭐 20만 주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IG 같은 경우에 어제 기준에 이 외국인 순매수 25만 주인데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일별로 들어온 게 21만 2천 주입니다. 2,200만 주짜리의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2,200만 주 상장 주식이거든요. 1% 정도 들어온 거예요. 이수베타 지수로 따지면 60만 주, 63만 주가 들어온 거죠. 적지 않죠. 이수베타 지수는 110만 주 들어왔었고 저게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는 계속 눌러놓고 잡은 거예요. 그럼 눌러놓고 잡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눌러놓고 잡았는데 기간이 9만 7천 주 매도가 있다 보니 눌림. 저게 쌍끌이었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았겠죠. 서로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추가적인 강세의 부분을 가져가고 추세적인 부분도 좀 놓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금양 놓친 게 아깝네. 어제 놓치고. 해서 따라붙기가 어렵겠네. 금양은. 수급이 애매해서. 결론은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도 그럼 전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설명이 제가 좀 장중이라 행설수설해서 어렵게 들리신 거고
이수페타시스도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뭐 HLB나 다른 종목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수페타시스의 기준에 프로그램이 6만 7천 주 매도죠. 근데 막 밑으로 막 그냥 막 쏟아붓는 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 이렇게 되면은 3% 4% 정도의 강세인데 한미는 오히려 1.68 마이너스고 그러면 4% 정도의 강세인데 야 그러면 얘는 다른 쪽 어디선가 기관들이 뭐 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확정은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으로 와장창 주구장창 집어던지는 매도는 아니구나. 일단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단 말이죠.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한미반도체 지금 고점 대비 7, 8%, 8, 9% 밀린 겁니다. 전략 자칫 조금만 잘못 잡아도 누구는 신고가 찍고 행복해요 수익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5% 주력 비중 갖고 갔을 때 어차피 더 간다라는 쪽에 무게감 두고 유지하면서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오버슈팅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단타로 들어갔을 때 자칫 잘못 들어오면 손실이 너무 커지죠. 이수도 만약에 단타로 들어가서 만약에 42,000원대 잡아버렸어. 조금 전에 42,000원 5만 주 넘기니까 흥분해가지고 야 매수 이래버리면 낭패를 본다는 거죠. 결론은 2만 원을 재차 돌파한 저 9시 45분 저 시점에 거래량 부분이 5MA, 20MA도 못 넘겼단 말이에요. 5MA, 20MA는 뭐예요? 이동평균선의 약자가 MA입니다. MA. 영어를 잘 못해서 풀로 말씀 못 드려도 예전 우리 교육 자료 다 달라고 그러시면 거기엔 다 나와 있어요. OMA, 20MA, MA라는 단어의 원 단어 뜻이. 그래서 5일 전, 뭐 10일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5주선, 5월선, 뭐 5분 분봉선 뭐 이렇게 뭐 거래량 부분도 캔들 5개 평균 7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수치선이. 결국은 지금 프로그램이 9만 주 때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 밀려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밀려 내려와서 매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지금은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는 거니까 저 42,550원 찍고 고점 대비 지금 4.7% 밀려 있는데 저 고점에서부터 21만 주까지 매수했던 그 물량이 지금은 19만 주 매도야. 그럼 저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30만 주 0.5% 수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 고점에서부터 밀린 거예요. 그러면 얘를 살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HLB도 지금 거래량 없이 움직이니까 적은 물량에 또 툭툭툭 밀리죠. 79,800원까지 올랐던 게 툭툭툭 밀린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HLB는 뭐 메타방의 기준이야. 만약에 정리를 했어. 정리를 하는 목적이 이수페타시스를 사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 이수페타시스를 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가격에 어떻게 왜 사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의 기준은 이수페타시스가 최소 밀려 내려오는데 9만 주의 매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매수로 돌아서 여기가 그랬잖아요. 매도까지 나와 있던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매도까지 전환이 됐었어요. 21만 주에서. 그러다 다시 11만 주 들어오면서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들어간다 했는데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려. 그럼 따라갈 수도 없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서 따라갔더니 거기서 다시 매도를 막 때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짜증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가는 밀렸는데 여기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나? 있죠. 어제 LIG 넥슨 같은 경우도 계속 매수가 들어와. 그러면은 들어올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9만 원 중반에서 19만 원 중반에서 놓여져 있는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급만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여기 눌림목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야. 답답한 거죠. 이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요 밑에 물량이 막 떨어져 내려오거나 아니면 위에 어떤 물량이 좀 쌓여 있는데 그거를 막 잡아가는 게 프로그램이야. 주가는 눌리는데 프로그램 막 사. 야 하이닉스가 약세 전환됐네 해가지고 막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는데 프로그램 막 사. 그래 20만 주 30만 주 수급이 쌓여.
그러면 결론은 이주 뺐다 시스 우리가 45,000원에 오늘은 문자 나갔는데요. 8%가 오버슈팅 잘하기면 잘하기겠지만은 누적적으로 단기간에 300만 주 산 거 중에 공매도 대차 빼더라도 순수 순매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 비중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단타의 매매 기준에서는 여기서 그러면 20만 주, 30만 주 들어오길 기도하는 거야. 왜? 단타 매매 해야 되니까. 20만 주, 30만 주 나와줘라. 들어와줘라. 프로레마. 야, 열심히 사봐 한번. 그렇게 해서 좀 지나고 이렇게 시간 지나고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시간 지나고 봤더니 20만 주, 30만 주 계속 매수가 들어와줘. 11만 주 매도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 혹은 지금 10만 9천 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지점 딱 오니까 거기서부터는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매수 들어오면 조금 반등 나오겠죠. 그러다 다시 눌려. 계속 매수가 들어와. 그러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계속 던지죠. 2만 주 던지고 그럼 4만 원에 이제 또 던진단 말이야. 거기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또 던져. 그러면 얘는 오늘 못 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주 베타시스의 이 흐름 자체가 주가가 밀렸어요, 뭐 꼬리 달렸어요, 주봉은 어때? 그거는 중기 추세로 대처하면 되는 거고. 오늘 기준에서 난 단타를 칠 거야. 야, 과도하게 밀렸는데 다시 돌리면 야, 이거 플러스 굉장하겠는데? 그럼 요 수급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얼마까지 나왔었어요? 11만 주까지 11만 주, 12만 주 정도 매도 나왔네. 그죠? 12만 8천 주, 13만 주까지 나왔다고 치고 13만 주의 매도가 소폭 줄었는데 요렇게 소폭 줄어서는 안 되고 13만 주의 매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매수로 전환돼야 돼. 야, 여기서부터는 다시 사는구나. 지금 찔끔찔끔 사죠. 그 여기서 프로그램이 매수로까지 전환돼. 야,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방을 잡는구나. 일단 단기 매매 들어오는 쪽은 누적 수급 있는 쪽 말고 여기서 뺑뺑이 돌리는 고빈도 거래하고 뭐 단기 단타 치는 그런 외국계 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형사들은. 여기서 단타 치나 보다. 요 가격에서는 대사는구나. 그들이 대산다고 무조건 성공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하고 나도 똑같이 갈게. 그 수급을 보는 거예요. 수급을 보려고 캔들 색깔을 보는 거고 누군가 사면은 빨간색이겠지. 누군가 파니까 파란색이겠지. 밀려 내려오니까. 그리고 거래가 실려야만 매물을 뚫고 올라가는구나 해서 신뢰도가 쌓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은 이평선이 우상향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오면 이평선은 우하향이죠. 여기서 맴돌면 이평선은 뉘어지죠. 그리고 단기 이평이 몰리게 되겠죠. 평균 단가가 지금 가격으로. 그럼 위든 아래든 튀는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방 잡았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소형주는 몰라. 어떻게 뭐 프로그램 쪽이나 외국인들 기관들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소형주는. 근데 이런 대형주 조 단위 이상짜리 이런 종목은 프로그램 쪽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위주로 단기 매매도 하는 거고 기관들은 단기 매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전체 종목군들 매수 매도 거래량들을 보면.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오늘 뭐 어제 보던 금양이 가격 반발력이 7%까지 확장돼 있지만은 아쉽게도 뭐 따라붙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교육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금양을 뭐 놓쳤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쪽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얘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프로그램이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가격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안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거래량은 분봉의 5분봉 기준에 50만 주, 70만 주가 터지고 그리고 음봉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 50만 주, 70만 주가 터지면서 양봉. 지금 계속 물량이 툭툭툭 내려오죠.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럼 최소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는 얘기지. 저 물량만큼. 프로그램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고 그랬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50만 주, 70만 주 터지고 양봉으로 돌리느냐. 그거. 첫 번째는. 두 번째 기준은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거. 프로그램 이외의 기관들의 수급도 있을 거잖아요. 또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의 거래량 그리고 프로그램 두 가지를 병행해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5분봉 기준에 새로운 5분봉이 하나 생긴 거고 거래는 제한적인 상태에 가격 반발명만 나오죠. 저점 딱 찍고 나서 1.38 돌린 거예요.
근데 거래가 없어요. 위에 매도 물량이 쌓여 있어야 되고 그 물량을 좀 소진시키든 없는 거래량에서도 세게 들어 올린 다음에 위에 물량을 체결시키든. 근데 그거 좀 제한적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찔끔찔끔 또 들어오네. 저 힘겨루기가 어떻게 될까? 프로그램이 여기서 플러스까지 반전을 줄까? 응? 여기서 맴돌면서 그렇게 해서 플러스로 요 자리에서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움직일 수 있다. 메타방도 심사숙고해서 종목을 옮겨 볼 수 있다. 거래대금이 최상이기 때문에 변동률은 나올 수 있고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또 매도가 나왔죠. 이런 데서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라 다른 쪽 매도가 있고 프로그램 계속 받아간다면 그때 매수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 지금은 관망. 됐죠? 있는 물량 어떻게 할까요? 탄타치로 들어가신 물량이라면 정리. 어? 그리고 수급 개선되면 다시 편입하든지. 그럼 아니에요. 나 좀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중기 추세. 다만 비중은 5% 이상은 안 된다. 5%로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 비중에 맞춰서만. 똑같이 그 기준을 한미반도체에서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8만 주 매도죠. 그러면 8만 주 매도 이외에 예를 들면 뭐 개인 선호 창구에서 개장초처럼 한 5만 주 이상 뭐 물량을 뺏기고 있는 흐름이 시각적으로 보인다든가 뭐 KB금융 쪽이 한 3만 주 사고 있는데 월등하게 더 강력한 매수, 특히 이제 외국계가 들어오면은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죠. 뭐 그런 흐름이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맴돌면 뭐 주력주니까 분할 편입합니다라고 5% 비중 내에서 주력으로 편입할 수 있는데 오늘의 변동성 매매에서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주가가 안 움직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주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어? 근데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면 뭐 하겠어? 여기서 20만 주 정도 매수로 반전이 돼요. 그런데 밑에서 사서 잡아놓고 위로 쏘는 거하고 그냥 사면서 들고 올리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지금 삼성 SDI가 10%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연동되는 2차 전지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덕분에 뭐 에코프로도 60만 원 다시 넘기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SDI 제가 좀 더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도 살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을 해볼게요. 삼성 SDI가 진입 신호 나오고도 지금 3% 초강세 흐름인데 그쪽의 흐름이 더 확장될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지금 V1000에서는 금양도 나와 있어요. 금양하고 진입후 수익률 좀 잘라서 올려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수베타 시스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은 원래 이제 그 기준은 일주 월봉은 다 올려드렸고 그럼 방송 확인해 보시면 되고 참조하시면 되고 분봉의 기준에서 오늘 변동성 매매를 이수페타시스든 다른 쪽도 똑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느냐의 기준에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느냐.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뭐 쫓아갈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는데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가 터져주느냐. 프로그램 무시하고 프로그램만 뭐 수급인가? 프로그램 무시하고 거래량이 터져주느냐. 두 번째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고점 찍을 때 21만 주였으니까 밑에서 최소 매수 전환 지금 가격대에서라면 매수 전환 그리고 또 10만 주대 매수 이 정도 수준에서는 최소 그러고 나서 뭐 20만 주까지 들어와 주면 그때는 이제 야 고점 넘길 수 있겠다. 지금의 수급이면 이 정도로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패가 되더라도 불편함이 없고 뭐 메타방 같은 경우도 아쉽더라도 뭐 최소 크게 더 대밀리기는 어렵겠구나. 대밀리는 거는 프로그램이 다시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기준이 잡혀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거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LIG처럼 또 오늘 그 뭐 이제 10시 반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하나하나 들여다 보게 되면은 뭐 그런 기준점에서 해석을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 삼성 SDI나 이런 부분도 같이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을게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조 단위의 종목에 변동률이 있는 쪽이라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완벽해진다면 그러면 들어가야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완벽해진다면 들어가야죠. 메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VVIP방의 추이 추세면은 결코 나쁘지 않잖아요. 하이닉스도 강보합으로 돌렸고 저 흐름 속에 다른 쪽도 연동될 수 있고 프로그램 쪽 위주로 우리는 거래량하고 같이 확인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녹화가 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서 뭐 정신없이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DI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